야, 넌 진짜 맘충이 맞아. 남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내 귀에서 끈 하는 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 수십 명의 시선이 찌르는 것처럼 내 살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예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0년 결혼 생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게 단 한마디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그 모욕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되찾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맞벌이였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전업주부였고 동시에 풀타임 직장인이었으며 거기에 야간 육아 담당까지 맡고 있었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구조가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나였다. 아이 등원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아침 차리기.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현관 정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8시.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가고 다시 뛰어서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일이 쏟아졌다. 회의 보고서, 클라이언트 응대. 점심시간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고 책상 앞에 앉아 또 일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아이 픽업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한 손엔 아이, 다른 손엔 빨래 바구니 들고 계단 올라가는 내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허리는 아팠고 발바닥은 뜨거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렇게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다. 그때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편하게 누워서 웃으며 예능을 보는 남편. 나는 그 옆에서 다음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다.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도 안 도와? 어느 날 참다 못해 내가 물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안 도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여자는 원래 집안일 잘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여자라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10년 결혼 생활 전체가 재구성되는 느낌이었다. 속에서 혀를 깨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날도 나는 참았다.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의 가사 참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다. 그것도 정말 기분 좋을 때만.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그릇 3개, 컵 2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남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 오늘 집안일 많이 했네. 피곤하다. 많이? 설거지 3개가 많이? 나는 하루에 세끼 식사, 설거지에, 간식 그릇에, 냄비에, 프라이팬까지 닦는데? 입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게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또 다른 날.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였다. 남편이 드물게 먼저 나섰다. 내가 할게. 오, 신기하네. 남편은 아이 기저귀를 갈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애 기저귀 갈았어요. 힘드네요, 진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칭찬이 들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대견하다. 나는 하루에 5-6번 기저귀를 갈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그렇게 생색내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건 맞벌이가 아니었다. 이건 나 혼자 모든 걸 떠안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를 남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는데 아이가 열이 있었다. 급히 병원 갔다 오고 약 먹이고 달래고. 온몸이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버텼다. 주말이 됐고 나는 잠깐의 숨 돌림을 위해 남편한테 제안했다. 우리 카페 잠깐 갈까? 커피 한 잔만 하고 오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카페에 도착했다.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옆 테이블 커피를 쳤다. 컵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아! 옆 테이블 손님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바로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휴지 뭉치를 들고 미친 듯이 닦았다. 테이블도 닦고 바닥도 닦고 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괜찮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내 얼굴은 화끈거렸다.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고 같이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자리로 돌아오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애를 그렇게 키워. 남한테 피해나 주고 다니게.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당신은 애 안 봤잖아. 왜 내가 욕을 먹어? 남편은 코웃음 쳤다. 그니까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진짜 맘충 소리 들을 만하네. 그 순간 카페 전체가 멈춘 듯 했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맘충.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나한테 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매일 잠 줄여가며 내가 버티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내 희생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처럼.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말이 없었다. 아이만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나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당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내 안에선 거대한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왜? 거실로 나와. 지금? 지금. 남편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남편을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다. 남편은 책상에 걸터 앉았다.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까 그 말. 다시 말해봐. 뭘? 나한테 했던 말. 남편이 눈을 깜빡였다. 그걸 또 말해야 돼? 응. 왜냐면 그 말이 오늘로 끝이거든.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 말에 왜 이렇게 과민해?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민? 그 순간 나는 테이블 위에 쌓아둔 서류를 집어 남편 앞에 던지듯 놓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류가 펼쳐졌다. 남편이 눈을 내리깔았다. 이게 뭔데?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기록. 그 서류는 내가 지난 몇 달간 몰래 작성한 것이었다. 결혼 생활 7년간의 가사 육아 분담표.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가 아이 등원을 시키는지, 누가 식사를 준비하는지,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 누가 빨래를 하는지, 누가 아이를 재우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남편의 기록도 있었다. 일주일에 설거지 1회, 한 달에 빨래 2회, 육아 참여율 5% 미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야간 근무할 때 육아 기록이었다. 나는 가끔 야간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했다. 오늘 밤 근무야. 아이 좀 봐줘. 남편은 매번 짜증을 냈다. 왜 야근을 그렇게 자주 해? 회사 일이잖아. 그래도 좀 조절하지. 조절? 내가 원해서 야근하는 줄 아나? 어쨌든 남편은 그날 아이를 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집은 난장판이었다. 아이는 기저귀도 안 갈고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단 하룻밤.
딱 하룻밤만 아이를 봤는데 집이 이 지경이 됐다. 나는 매일 이걸 한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록도 서류에 적혀 있었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생활비 비율표였다. 우리 집 생활비는 남편 6나 4로 나눴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는 돈을 계산해 보니 달랐다. 식비, 육아용품, 생활용품, 아이 학원비. 이 모든 걸 더하면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7이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 뭘 샀냐고? 본인 취미생활, 술가, 친구 만나는 비용. 그게 전부였다. 서류를 다 보고 난 남편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숨을 몰아쉬었다. 알았어. 내가 너무 심했어. 심했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니 당신 본심이 튀어나온 거겠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끝을 강하게 끊었다. 오늘부로 가사 육아 5대5다. 거부하면 이혼. 이혼까지는 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해?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내 인생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알면 이 정도는 최소한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한테 맘충 같은 말 다시 한번 하면 그날로 끝이야. 이혼 서류 바로 쓸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제부터는 삼키지 않을 것이다. 참지도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나를 무시하는 세력은 깔끔하게 잘라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해? 아침 준비. 왜? 5대5라며.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진심인가? 며칠은 할 수 있어도 계속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졌다. 아니,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에 가까웠다. 출근 전엔 아이 배식을 준비했다. 퇴근 후엔 설거지를 했다. 세탁기를 돌렸다. 청소기를 돌렸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동료를 틀어줬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장을 봐왔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왜?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혼자 이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한 건 정말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행동으로 증명해. 할게. 다시는 그런 말 안 해. 평생 갚으면서 살게. 3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5대5로 나눠서 하고 있다.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애 아빠가 밥을 해? 네. 세상에, 우리 아들이 변했네. 시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내가 말했다. 원래 부부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남편이 먼저 나섰다.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날 카페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한마디. 그건 나를 찢어버렸지만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해졌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집인지. 그건 완전히 뒤집혔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참았다. 남편의 무시를, 불공평한 가사 분담을, 나를 향한 냉대를. 하지만 그날 맘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참을수록 상대는 더 나를 깔보게 된다는 걸.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당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